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 비 피해는 좀 없었는지요? 네, 저는 괜찮았고 또 제 주변에는 괜찮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주말 내내 이 비 피해 관련된 기사로 도배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역별로 이 편차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바뀌고요. 지역마다도 편차가 굉장히 커서 지금 뭐 정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분들도 참 예상치 않은 피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도 당하는 게 이렇게 또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이잖아요. 매년 좀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들도 좀 남고요. 그리고 부디 이 많은 분들 비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또 빨리 복구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날씨도 이런데 사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요즘에 그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안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이 와중에 굉장히 잔파도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막 쏠려갔다가 막 또 뺐다가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측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적도 그리고 종목들마다 한참 순환매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적도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자꾸만 쌓이는 요즘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올 때도 네. 폭우가 칠 때도 유비무환입니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종목들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저희 미리미리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한창 이미 좀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야? 내 종목이 이미 급락했는데 이런 생각도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대비해볼 수 있는 머리를 맞대서 저희가 최대의 이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랭킹쇼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을 저희는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0232582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되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 그리고 매수 문의도 슬쩍 문의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다 전해주시죠. 네, 게시판에 많은 분들 또 이야기 올려주시고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은 또 주말에 괜찮으셨는지 그리고 특별한 일정이라든지 저희 기쁜 소식, 슬픈 소식 또 나누면은 기쁜 소식은 2배 되고 슬픈 소식은 저희가 또 덜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안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요. 슈팅스타님 일찍부터 저희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시죠? 소울님은 한글과 컴퓨터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 번개님 그리고 또 희망있는 행복님도 게시판에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인사 남겨주세요. 자, 태양과 바람님, 비 피해 조심하세요. 복구도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하셨는데, 충남 지역, 그리고 또 광주 쪽, 유독 비 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SNS라든지 그런데 잠깐 뉴스라든지 올라오는 영상들 보고 처음에는 이게 맞아? AI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황당할 정도로 이렇게 그 지역마다 편차가 클까 싶었는데 아무쪼록 피해가 다 좀 복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텍사스도 홍수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뭐 가짜뉴스다 AI다 했는데 예. 진짜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날씨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쭉 보면은 이 폭우와 관련된 기사들도 상당히 많지만 예. 한편으로는 오늘의 주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저 벌써 알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신청하는 날이거든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빠른 창호 앵커 벌써 그렇죠. 신청하셨어요? 민생회복 아직 신청 안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제가 예. 아까 증권통 팟에서 통총각으로 활약하면서 이 관련된 문제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하려고 하다가 랭킹쇼가 아직 남아있구나 싶어가지고 잠깐 좀 미뤄뒀습니다. 네, 또 그거를 또 아저씨랑 성금에서 통총각이라고 또 굳이 또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그 시청자님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셨군요. 저 또 통아저씨가 아니고 통총각이래요. 예. 12시에 또 이렇게 열심히 퀴즈 내시다가 지금 예. 저희 랭킹쇼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희 그래서 소비 쿠폰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부분들 저희가 같이 또 정보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소개비 쿠폰과 관련된 랭킹 어떤 설문조사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볼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비 쿠폰을 받으면 여러분 어디에 쓰실 쓰실 겁니까?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답이 나왔는데 아마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저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 업체에서요, 지난주에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좀 평이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뭐 약국병원,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아니면 교육 쪽에 교습소 학원 있고요. 아니면은 생필품 쪽, 시장마트 있고, 그리고 난 외식하겠다. 이런 분들은 또 음식점이나 식당을 골라주셨을 거고,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소비 쿠폰, 여러분 아시죠?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1, 그리고 6번 차례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마지막 금요일은 5와 0. 이렇게 태어난 연도 끝자리를 잘 주목해 보시고 나에 해당되는 날짜는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 오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저희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신청해야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첫 번째 주는 너무 몰릴까봐 이렇게 요일별로 탄생 횟수에 따라서 네. 이렇게 제한을 좀 두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주간 신청 받으니까 그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이거를 나라에서 주는 거 다 받으셔야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디에 쓰실 거세요? 잠시만요. 예. 저 넥타이 삐뚤어졌습니까? 넥타이기가 자꾸 나오는데. 넥타이를 일로 가면 사셔야 되나? 단계님, 이렇게 하면 좀 됐나요? 이게 흰색이랑 섞여 예.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삐뚤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럼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번 일단은 화면 넘어갔다 오면 그때 한번 다시 고쳐볼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비 쿠폰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 건지 그리고 또 보니까 많은 카드사와 이런 페이 관련된 플랫폼들에서 네. 행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오. 저희 카드로 받으면은 뭐 포인트 얼마 드립니다. 이런 네. 것도 좀 있던데요. 저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갑니다. 오. 그래서 보통 이사 기념으로 하면은 네. 새로 생필품 같은 거 필요하죠, 사놓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좀 장기간 먹을 거 이런 거 좀 사둘까 마트 가서 아니면 이사 간 김에 동네 맛집을 다 돌아다녀볼까. 사실 이 금액이 동네 맛집을 다 돌아다닐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뭐 식당 같은 데 몇 군데 몇 다녀보면 군데. 되는 거죠. 뭐 비싼 데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끼니 해결할 수 있는 곳. 예. 네. 그래서 외식을 할까 아니면은 생활용품을 쓸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소비 쿠폰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볼 테고요. 종목 상담도 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님 혹시 전문가께서는 이번에 그 소비 쿠폰 받게 되면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뭐 목적을 아직 정해두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1, 2, 3, 4, 5등 주신 것처럼 네. 뭐 아마 일반적인 음식점, 식당, 뭐 마트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께서도 저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아마도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네.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많은 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안경 교체 시기가 돼서 안경 교체할래요 하셨는데 딱 그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요? 네네. 예. 안 그래도 제가 집에 안경 하나가 있는데 알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거 한번 언제 이거 알을 새로 껴야지 고민하고 있다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김에 저도 이번 주 안으로 가서 안경을 새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희망 있는 행복님 신청 앱으로 하면 되는데 혹은 주민센터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신다는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사용처 계속해서 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군요. 소리바다님. 추억의 이름이에요. 와, 소리바다. 현대 오토에버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매수 가격 16만
16만 9천 원입니다. 15%를 갖고 계시죠. 현대오토에버의 최근 주가가 16만 2천 원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19만 원대까지 갔다가요. 그 뒤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 뉴스가 좀 튀어나와야 다시 솟구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중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기업들,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계열사들도 한 번 정도 상승을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순환매에서는 조금 후순위에 밀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격이 그냥 조정권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끊겼다거나 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을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에 좀 집중을 하곤 할 때 등장하는 종목이긴 한데, 실제로는요, 어차피 현대차의 대표적인 SI 기업이라 뭐 스마트 팩토리부터 해서 소프트웨어는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의 이제 주력 제품들, 모델들도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고도화가 많이 진행이 되죠. 그 말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출 상승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이런 종목들은 좀 기간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자로 놓되 노이즈가 튀면은 판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일단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의 주도주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꾸준히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벤더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저는 이 순환매에 타겟해서 지금은 후순위에 있지만 이제 하반기 기간 동안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상승 주도력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관세 노이즈로 인해 조금 이제 쉬고 있는 측면들이 또렷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코멘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은 관세 노이즈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라면, 관세 노이즈가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풀려나가는 과정이 발생할 때, 물론 한 번에 다 끝나진 않을 텐데 풀려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현대오토에버를 포함해서 자동차 기업들도 그럼 우리가 관세 때문에 좀 쉬고 있었는데 괜찮을 수도 있겠네 하는 형태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순환매 성격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이 계열사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들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로봇이나 AI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고도화하고 투자하고 R&D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앞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 하면 튀어나오는 게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또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 뭐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잡으신 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잡으시다 보니까 중간 변동성이 발생할 때 소폭 이제 지금처럼 물려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나고 보면 지금 가격대가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니게 될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이 플로우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 관점 자체를 지금 짧게 보면 안 되겠죠. 네, 다만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개별 재료, 개별 키워드를 통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네, 물론 현대오토에버가 뭐 스몰 캡처랑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막 10%, 15%씩 급등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를 일부 잡아야겠죠.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면 아예 기간 투자로 보자. 그게 현대오토에버는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이 전고점이 20만 원 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 정도 구간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5%의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막 더 담는 거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비중 추가하지 않고 기간을 좀 더 한다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오토에버 살펴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 다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네. 월요일인데 후리지아님, 우리 인기쟁이 후리지아님께서는 게시판에서도 인기가 많으신데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방송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예. 전화 받으시면서 또 저희 방송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비 쿠폰과 관련된 얘기들 나누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조금은 다른 곳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서당깨님은 좀 더
받으신다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인구 소멸 지역 쪽에서는 추가로도 온다고 하는 얘기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상승파동님, LG 에너지 솔루션, 꿈꾸는 갈매기님, 에르코스 이렇게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친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사실 뭐 얼마 더 주는지 정보 맞냐 아니냐 다투는 것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권씨님께서 가급적 동네 작은 가게에서 소진할 계획이에요. 맞아요. 폐업으로 빈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정부가 원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네.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또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소비 쿠폰 이 추경을 단행하는 만큼 또 여기에 부합하는 이 목적성 취지까지도 권씨님께서는 고려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사실 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주변에서 직접 듣지 않더라도 우리 많이 느끼죠. 네. 어디든 가다 보면 요즘에 빈 상가들 네. 그리고 잘 해놨는데 아무도 없는 곳 맞아요.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체감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보면서 지금 사실은 이걸 받아서 어디다 쓸까 미리 생각해놓았던 건 아닌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예. 저는 머리를 좀 해볼까. 머리요? 왜냐면은 이게 소비 쿠폰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라에서 안 줘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돼요. 쓰게 돼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써야 될 돈이 아닌 곳에 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급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소비 쿠폰이 들어온다면은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여성분들은 이 비용이 꽤 되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단발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제작진이 지금 그 반삭을 해보라는 그런 거 굳이 전해야 돼요? 네. 반삭을 여자 앵커에게 우리 여기서. 우리 제작진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저 들으면서 예.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거 뭐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그래요? 방송에 좀 잡음이 많아요. 제가 반삭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쵸. 누가 해도 진행자가 네. 하면은 이거 뭔가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희망 있는 해모님께서 네. 보니까 남편 또는 생활비로 쓰시고 내가 받는 건 미용실 간다고.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아주 가정일터가 그렇네요. 눈에 환하게 보이는군요. 자, 오늘도 볼링 예. 뉴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습소에 쓸 예정이에요. 볼링 치는 사람인데 공이 너무 비싸서 공 사려고요. 오늘도 볼링 연습님은 이거 진짜 닉행 일치네요. 그렇네요. 실제로 볼링을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에버리지 몇? 어떻게 되시죠? 궁금했습니다. 한 판 더? 네. 자, 예. 나만 좋은 서포터님, 행운의 여신님까지 반겨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 올려주셨어요. 행몽님께서 부디 필명처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장중 내내 9시부터 5시까지 저희 토마토 증권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대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네. 이 온통 종목의 발목이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눈을 전혀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 후속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네요. 네, 거의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와. 12,853원에 후성을 예.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30%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와, 지금 반토막이 안 되는 그런 가격까지 밀려 내려와 있어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수준 아닌가요? 이 네, 정도면?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TV에서도 시선을 전혀 못 떼고 예. HTS에서도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시는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길게 이어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약간의 걸어두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예. 시청자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구두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일단 후성이 지금 내려가는 구조에 있는데,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요. 얘가 이제 2022년도, 그리고 2021년 유동성 장세를 기준으로 해서 26,000원 가격까지 갑니다. 근데 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차트 위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네,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하네 하면서 이때 구간이 이제 추세 회복이라는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가격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기준을 업황이라든지 기준을 기업에 두지 않고 차트로만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 결국 이런 거는 그냥 리바운딩의 일종일 뿐이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반전되나 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선은 지금 업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냉매가스라든지 가스류가 주력인데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2차 전지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사실 실패했죠. 2차 전지 업황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후성도 사실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주가가 온몸으로 이제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라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됐던 건 뭐냐면, 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란 걸 인지했다라면, 바닥에서 뭐 거래량 들어온다고 들어가는 뭐 이런 거를 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할지언정 내가 틀렸다라면 정리하고 나올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평단은 12,000 얼마인데, 지금은 4,900원이니까, 이거 뭐 자르지도 못해요. 이런 구조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리바운딩이 또 나올 거예요. 네, 리바운딩 나옵니다. 테마도 잡힐 거고요. 지금처럼 시장 순환매 나오고 2차 전지가 이제 탄산리튬 가격부터 해서 광물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 구조 속에서 아직은 스몰캡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전고체라든지 후성같이 소재 단위 종목들, 장비 부품 같은 애들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올라오면 무조건적으로 비중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30% 비중 그리고 너무 큽니다. 이거 그대로 쭉 들고 가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들고 가서 물려가려면 차라리 그 섹터의 대장주, 아예 소재면 소재 대장, 제품이면 제품 대장주를 가져가면은 그나마 업황이 턴어라운드 나올 때 먼저 주가 반응도가 나오고 먼저 추세 회복을 하다 보니까 나은데, 후성은 완전 후발 단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조차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비중을 크게 갔는데 물려서 오랜 기간이 걸리면 자동적으로 기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점을 좀 우려하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지금 얘가 이제 반등이 올라오면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가격을 쳐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태예요. 한 7,000원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가격까지는 올만하다. 근데 이 또한 저는 당장 올라간다가 아니고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좀 비중을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나머지 비중으로 질문 보면은 오늘 토마토 방송 오랫동안 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30% 가져가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비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000원 이야기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당장에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이 또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줄여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마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걸로 수익도 보고 또는 손실을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전략을 쓰기에는 이미 조금 늦은 상태인 거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꼭 반등 시에는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좋은 애들로 만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후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한참 좀 잘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 2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겠죠? 그 뒤로 고생을 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손실을 다 줄인다? 이것보다는 지금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손실 만회를 꾀하는 전략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원래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은 네. 이별이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지독한 겁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후성도 지독한 사랑입니다. 예. 네,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지금의 손실을 좀 만회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예.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소비 쿠폰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소비 쿠폰 받아서 어디에 쓰실 건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그 5위 알아보도록 하죠. 자, 5위 어딘가요? 소비 쿠폰을 받아 쓸 곳 5위는 교습소와 학원이었습니다. 네. 4.1%.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득표를 많이 못 받은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소비 쿠폰의 액수로 교습소나 학원을 장기간 다니기는 힘드니까. 그쵸. 아마도 맛보기 한 달 정도? 요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괜찮은 아이디어지만 투표를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자제분들이 있다거나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교육업에 대한 소비가 없는 가구들도 상당히 좀 많으니까요. 예.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이 이 소비 쿠폰 신청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대형마트라든지
주식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여기에다가 프랜차이즈가 저도 헷갈려서 저희도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창모 앵커랑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프랜차이즈가 어디점, 합정점 이런 건 된대요. 그런데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직영점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또 파악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아이미열님, 소비 쿠폰으로 주식은 못 사나요? 괜찮네. 그러면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랬을 텐데. 대단한데요. 소비 쿠폰으로 이 주식. 얘기, 네. 역시 저희가 이걸 놓쳤어요. 뼛속 깊이 투자자분이시다. 그러니까요. 야, 뭐든지 주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리얼님 다운 멘트네요. 우리 후리지아님께서.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은 월요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월요일장 눈에 띄는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솔루션 올라왔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속에서 4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원전주와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7,9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3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폴더블폰 호평에 힘입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 대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60조 원 잠수함의 수주 목표를 따라서 캐나다 현지 공급망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는 85,1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5위에는 유한양행이 올라왔는데요. 랭나자 매출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2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사이닉솔루션 올라왔습니다. 5거래일 만에 오늘은 급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7위에는 SK 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NHN KCP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9위에는 중앙첨단소재 올라왔습니다. 대전 수소트램 관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0위에는 세아메카닉스 올라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향 ESS 프로젝트 신규 수주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세아메카닉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왔는데요. 리튬 관련주들 이번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음극재 반덤핑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세 보이면서 15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12위에는 미래나노텍 올라왔습니다. 역시 리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YG 플러스 올라왔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인 뛰어가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면서 8거래일 만에 YG 플러스도 반등하고 있고요. 14위에는 CS 윈드 올라왔습니다. 미국 업체와 824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했고요. 5만 2천 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15위에는 세경 하이테크가 올라왔는데요. 폴더블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49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7,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셀트리온이 올라왔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8만 8,8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강보합세에 보이면서 18만 2천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7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중국의 철강이 감산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철강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오후장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33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SGA가 올라왔습니다. 가상자산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19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3,926억 원 규모의 공사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선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현재 2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0위에는 동양철관 올라왔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주가 미국발 관세 영향에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역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리튬 가격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소재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도주로 올라서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의 가격 2차 전지 근간을 이루죠. 이쪽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 이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힘든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에는 반짝이 아닐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그럼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냥 많이 내려가서 잠깐 올라갈 때도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다시 또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약간 심플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재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특히나 소재 종목들이 광물 가격이랑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소재 단위 종목들한테는 호재거리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신규로 이걸 살까요 말까요에 대한 관점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퓨처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은 우리가 주로 대장주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셀 단위 기업들도 그렇고. 그럼 그쪽이 살아났냐라고 하면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들고 가시는 분들은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저가 반등세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진 때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죠. 네, 광물 가격도 필수고 게다가 중국의 이제 반덤핑 관세 매기는 게 이제 흑연이 이제 특수광물 중에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흑연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음극재거든요. 그러면 음극재에서 국내 대표 기업은 사실 포스코 퓨처가 맞기 때문에 중국 말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가져오려는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북에 새만금 공장 짓잖아요. 이게 흑연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실제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까지 포스코 퓨처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에는 들고 가시는 분들, 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재성 뉴스고 실제로 이게 실적에 적용되는 것까지 기다려볼 만하다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 없는 분들이 그럼 이거 사야 되나요는 저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실적으로 좀 더 증명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돈을 좀 더 주고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추세 대응을 할 거라는 거는 긴 시간에 이제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거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걸 기대한다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아직 근거가 조금 빈약하죠. 재료들은 잘 붙었고 또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수급도 좀 차줬는데 이게 이제 지속될까요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2차 전지 섹터가 작은 섹터나 테마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게 없으면 추세적인 우상향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없는 분들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들고 가는 분들이 감안해야 되는 거를 각각 좀 심플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좀 들썩들썩하니까 바로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 번 그 시세 연속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우리가 속았었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조금은 더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특히나 요즘 시장이 그렇죠. 좀 가는 것 같다 싶어서 따라가면 금방 또 그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근에 정말 주도주로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요 한 달 정도 사이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자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뭐 유한양이 막 20% 오를 때 맞아요. 제약바이오 막 갈 것 같았잖아요. 그쵸.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가고 그렇다고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많이 밀리면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많이도 안 밀려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걸 겁니다. 갈까? 말까? 걸까? 맞아요.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예.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더 추가적인 급락을 맞이하지는 않겠지만
아쉽죠. 맞아요. 안 갔는데 막 날아가는 거 종목 보면 막 갑자기 막 뒤통수가 뜨끈뜨끈하면서 아쉽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너무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점 정말 부동심을 갖고 마음의 수련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필명이 좀 네. 행복, 해피 이런 필명이 좀 많으세요. 다음 분은 해피 필명 쓰시는 분의 맥쿼리 인프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 맥쿼리 인프라가 거래량도 사실 많지는 않고 이 종목이 진짜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네. 고배당주 이렇게 막 외울 때 그때 맞아요. 들어가 있었던 아마 그래서 요즘에 고배당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요? 그 단골 손님인데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반가워서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사신 가격이 12,300원이세요. 비중이 2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손실 구간이십니다. 아마 오래 들고 계셨으면은 이 정도는 아마 배당받으면은 거의 뭐 비슷해져 있으실 테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 20%고요. 이제 매도해야 할까요?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정된 정보기는 하지만은 맥쿼리 인프라 어떻게 봐야 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이대로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맥쿼리 인프라는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펀드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1년에 한 6%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서 뭐 판다 산다를 하실 거면 이건 애초에 안 사야 돼요. 당연하겠죠. 시세 차익을 잡을 거면은 변동성이 발생해야 되고 성장하는 기업에 타겟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맥쿼리에서 운용하는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펀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제 민자도로라고 하죠. 거기에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장기 수익이 정해져 있는 것들. 근데 거기서 성장성을 운운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셔놓고 이거 살까요 팔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애초에 포커스가 안 맞는 겁니다. 살까요 팔까요 해서 그러니까 내가 단기 차익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을 할 거면 개별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과 종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을 노리는 형태가 아니면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 팔고 나가시면 돼요. 네. 배당 수익을 노린다라는 거는 못해도 몇 년 이상 들고 가면서 얘가 이제 이 맥쿼리 인프라가 주는 이 배당 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보유할지 안 할지에 대한 관점이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왜 이걸 샀는지가 중요하고 산 의도랑 지금 안 맞다. 나는 시세차익을 보고 싶은데 얘가 맨날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면 얘는 팔고 개별 종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뷰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이 맥쿼리 인프라는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어차피 수익률도 항상 유사하고 네, 그게 뭐 크게 바뀌지 않고요. 주가의 변동성도 지금 차트 보면은 막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 1년에 한 10% 많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거의 없어요. 배당 수익률 노리실 거면 그냥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개별 종목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쿼리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아임리얼님, 혹시 맥쿼리 컬킨 근황 아시는 분 하셨는데 맥쿼리 컬킨이 아니라 맥컬리 컬킨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지금 끼워 맞추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이건 너무 어거지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달아드렸어요. 예. 아직도 집에 나 홀로 계신다고. 그분은 항상 왜 나홀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만 잠깐 나오세요. 저보다 연배가 예. 위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아직.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홀로 집에 안 돼요. 두 명, 세 명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너무바라님. 강아지 미용 갔다 와서 늦었습니다. 두 분 휴가는 안 가시나요? 2차가 가서 숨이 좀 쉬어집니다. 2차 전지주 갖고 계시고요. 네. 힘들 때 토마토와 함께 이겨낸 것 같아요. 더 가자! 하셨는데 그대로 더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휴가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강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소비 쿠폰과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 얘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는 장 보려고 하신다고 과일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과일 야채 구입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알려주시는데 요즘에 정말 과일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수박이 뭐 3만 원씩 하고. 제가 이번 주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고향집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 마트 가서 수박을 한 통을 살려 다 봤는데 38,000 얼마였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 아무 생각 안 하고 수박 사러 갔다가 요즘 과일값이 진짜 금값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전단지에 되게 저렴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가서 뭐라고요? 보면은 멜론만 해요. 이게 진짜 예.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박도 요즘에는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습니다. 지금 소비 쿠폰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그 사이에 종목 진단 신청해주신 양계인님께서 S&T 홀딩스 신청을 해주셔서 이 종목도 좀 볼게요. 55,000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54,95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15%고요.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손절하실 가격이 아니세요. 약간 수익을 내고는 계시는데 과연 지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관님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역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도가 궁금하고 또 사실 이유가 근거가 타당하냐가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들고 가 불법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S&T 에너지는요, 아니 S&T 홀딩스는 지주사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자사주가 엄청 많다라거나 또는 자산 보유, 특히나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낮아서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거나, 그러니까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거나 이런 형태로 구분 지을 때에는 타 지주사 대비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주사를 타겟하는 거면은 지금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 사는 게 낫겠죠. 지금 좋은데 빠지고 있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자회사들, S&T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이내믹스라든지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진 걸 보고 지주사도 좋아지겠죠 하고 타겟을 하신 거라면 본주를 사는 게 나아요. 대표적으로 S&T 에너지 같은 기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수주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를 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지주사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타 지주사 대비해서 매력도를 그다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자회사들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거라면 차라리 그 자회사를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주사로서의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이 S&T 홀딩스는 저는 매도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타겟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해당 섹터에 가장 좋은 애를 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과 순환매가 강한 장세에서는 좋은 애들도 쉽게 빠져요. 그리고 또 쉽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잘 활용한다라면 지금 S&T 홀딩스처럼 좀 애매한 종목을 들고 가서 다른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발생할 때 좀 소외되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보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더 기대 수익률이 높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 홀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어떤 분들 또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실까요? DW 프린세스님 인사 주셨고요. 자, 희망, 인내, 행복님, 아임리얼님과 오늘도 투닥투닥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집에 갈 때 수박 사가고 네. 한 거를 리얼님께서는 놀라셨네요. 토마토를 왜 안 사가고 수박을 사가냐. 아무리 방송을 토마토에서 해도 토마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시골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한 거 다 키워 먹습니다. 토마토도 집에 많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수박을 키우기는 어려워서 수박을 좀 사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계인님께서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해서 글 남겨주고 계셨어요. 저희 남은 시간도 계속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잠깐 랭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비 쿠폰 오늘부터고요. 받으면 어디에 쓰시겠어요? 4위 공개해보죠. 자, 오늘의 4위는요. 네. 교습서 학원에 이어서 왜 이렇게 길어요? 잠시만. 빵집과 카페,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4.5%. 그래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게 뭐 어디를 말하는 거야 싶으셨을 텐데 그래요. 지금 빵집, 카페, 치킨, 우리가 흔히들 이용하는 동네에서 먹을거리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빵집, 카페 네. 이런 데는
많이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쓰는 곳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바로 딱 떠오르지 않으셨던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설원님께서 예? 4위가 약국병원이지 싶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약국병원 쪽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순위가 위쪽에 있나 봐요. 저는 이게 좀 의외였어요. 약국병원이 4위 하면 5위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슬픈 게 아니 우리나라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나? 그것도 그렇고 10만 원 이상 되니까 네. 병원비로 좀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영양제 같은 걸 사두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죠? 그것도 영양제도 금액이 있잖아요. 한 5만 원 안팎 이렇게 맞아. 하니까. 게다가 혼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선물용으로 건강 관련된 약들을 많이 사시니까 아마 선물 용도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리아님께서 비상약 구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상약 같은 경우는 예. 내가 여유증 있으면 사는 거지 그거를 필수로 이렇게 늘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랭킹까지 알아봤으니까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오늘 그 소비 쿠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께서는 소비 쿠폰 어디 쓰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어디 쓰는다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그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게,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는 거니까, 예. 전통시장이나 마트 또는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데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금산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긴 한데 이름 재미가 좀 없긴 하네요. 어쨌든 금산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같이 녹여서 생각을 해보시죠. 네, 지금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규정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호기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 상담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신청해주셨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화학 섹터가 괜찮아가지고 이 종목도 오늘장에 지금 강세네요. 네, 한 그렇죠. 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까지는 참.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쉽지 않아요. 14만 5,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거의 30%, 정확히는 27%입니다. 사연이 있네요. 4년 넘게 들고 계시대요. 네. 오래 들고 계셨고요. 추가 매수한 가격이에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대한유화 들썩들썩합니다. 과연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산 전문가님. 오늘 그 시장을 잘 보시면은 그 하학주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저는 하학주의 반등은 일종의 좀 순환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서 물론 하학주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은요 그냥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화학주가 실적이 확 좋아지기보다는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겠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지금 하학주들 잘 보시면은 우리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제가 그게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쓰는데 예전에 이게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대한유화잖아요. 대한유화를 딱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이거 거래량 이거 밑으로 제가 잠깐만요. 거래량하고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면은요. 요 지표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 지표입니다. 보세요. 이게 스타캐스틱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요 스타캐스틱 그동안에 침체에 있다가 이제 딱 돌았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은 그동안에 보통 이 백분율이잖아.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백분율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0에서 0%에서 100%니까 이제 침체 20 아래에 있다가 이제 막 20을 넘어서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퍼센트 K 값이나 퍼센트 D 값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퍼센트 K 값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타캐스틱의 월봉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고성덕 그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국회의원도 서초에 국회의원도 하고 고성덕 그 국회의원 변호사 우리가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여러분들 사법행정 그 애무고시까지 3시를 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적이 있죠.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 스토캐스틱을 보고 마법의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이 화학주들은 거의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어요. 월봉상에서 거의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는 섹터가 이게 나와 있는 대한유화를 필두로 해서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금호 이게 나와 있는 이게 금호석유화학입니다. 보세요.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벗어나고 있죠. 이거는 이미 좀 벗어났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학업종들이 거의가 바닥 탈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하나솔루션 같은 성운산업, 코롱인더, 유니더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는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런 종목 모아서 가시면 제가 봤을 때 한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대한유화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하고 제가 세 가지를 전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보통 전략을 이야기할 때 단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 여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유. 그 다음은 중기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르죠? 뭐 단기, 중기, 장기가 아니고요. 단기, 여유, 중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단기로 보실 분들은요. 월봉상에서 33일 이평선이에요. 얼마입니까? 이게 보시면 33일 이평선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127,400원. 그러니까 단기로 보실 분들은요. 127,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단기예요. 좀 여유가 되잖아요. 여유가 되시면 14만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 다음 중기 관점으로 보면 이 종목은요. 16만원도 가능해요.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죠. 그죠? 지금 주가가 10만 4,500원이니까 그죠? 단기, 여유, 중기 여기까지 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화학업종 중에서 탑픽 종목은요. 이게 나와 있는 대한유화보다는 만약 관심을 가지고 본다. 나는 화학주를 지금 자리 하나 좀 잡아서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좀 뛰어난 종목군 중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과 그 다음은 재무 안정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은 모멘텀. 여기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금호석유화학이 지니고 있는 사업의 모멘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대한유화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화학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를 놓고 제가 생각한다면 금호석유화학이 가장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나와 있는 대한유화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유화였습니다. 화학주들 그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씩 바닥 찍고 올라오는 동안에 관심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LG화학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권씨님께서 LG화학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전에 추천해 주신 이유로 잘 들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금호석유화학이 화학주 가운데서 좋다. 이 다른 얘기도 같이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다 함께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콩이님께서도 상담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예.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숫자, 뭐 재무제표도 그렇지만 네. 기술적인 거 많이 잘 파악을 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중간에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임리얼님께서 설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장난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저희 왜요? 아니, 치킨 스톡 친구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또 진지하게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정합니다. 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그 사이 동안에 최고가, 최저가를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놓여있는 위치의 가격 100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숫자가 높으면은 매수세가 조금 더 많다. 숫자가 낮으면은 매도세가 좀 많다. 요 정도로. 그렇죠. 이게 사실 요것만 해도 예. 내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간략하게 요 정도만 같이 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그 주가 위치가 이거 과매수냐, 이거 과매도냐 이런 걸 좀 판단하는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리얼님께서 메모를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스톡, 치킨 스톡 함유량이 많으실수록 주가는 오른다. 정리. 이렇게 약간 일타강사처럼 예. 설명을 해주시면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 받아주시네요. 네. 자, 번개님, 금산 전문가님을 반겨주시면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꼼지랑님은 스토캐스틱 점점점 이분도 같이 이 체크를 해두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장초반부터 오르길래 맞아요. 저희 L자에 OT 있고 또 네. 백큐음자 들어가는 종목 네. 저희가 초성 힌트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종모 전문가님이. 저희가 목요일 날 이 예. 시간에 랭킹쇼에서 2,500여 명이 마음을 모아서 이 종목을 또 받아냈던 그 힌트를 받았던 그 종목인데 오늘 날아가길래 또 그분의 얼굴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번 매수 가격이 높아요. 우리 김봉준 님이시잖아요. 얼마에 예. 사셨는데요? 17,000원입니다. 10% 비중은 많지 않지만 가격이 좀 높아서 이렇게 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거든요. 네, 오늘 지금 8%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예전에 한창 10,000원도 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희망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아마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과연 원금 회복 가능할 것인가? 오늘 좋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금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OT 백구미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나 LCD나 우리가 진공 드라이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또는 뭐 태양광이나 2차 전지에 진공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이 정도의 지금 낙폭이 큰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세요. 이 정도의 낙폭이 큰 종목이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웬만한 그런 종목군들은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이 정도로 하락이 큰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LOT 백금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를 모르고 그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치열한 업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보지 않아도 이게 흑자가 아니다, 적자구나. 지난해 적자고 올해도 아마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주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지금 주가가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은 40여 개 적자를 받고 올해 지금 1분기에 60억 정도의 적자를 봤죠. 실적이 뛰어난 종목군들 한번 제가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LOT 백금이고 이소페타시스 같은 종목 보세요. 주가가 사상 신고가가 나오죠. 이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실적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조선주 보시면요. 조선주가 다시 한번 더 신고가가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실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가요. 여러분들 HD 현대미포나 HD 현대중공,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 하나오션,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2분기 하면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보시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이잖아요. 삼성중공업 벌써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조선주가 시세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아주 착각하는 겁니다. 조선주가 시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추세가 정해지잖아요.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를 매매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LT 백컴이라는 종목 자체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실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이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한 가격대가 17,00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17,000원에 10%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매수했다는 겁니까? 요 가격에 매수했다는 거죠. 여기가 보니까 지난해 5월달이네요. 지난해 5월달에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여기가 17,000원이잖아요. 제가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얼마나 실적이 앞으로 뒷받침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이런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요. 여러분들 실적이 바닥까지 종목 굉장히 많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LT 백금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나와 있는 LT 백금은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리는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거기가 끝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주가가 11,470원이니까 한번 최대한 가져간다면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 요 정도. 여기 오면은요. 여기서는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11,000원대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에 11,000원대 있으니까 14,000원, 15,000원 가도 상당한 약 4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비중이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요. 이런 종목은 비중 10% 이상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10% 미만이 맞습니다. 딱 10% 가지고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합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이 7월이니까 8월, 9월 약 한 2개월 정도, 한 8월, 9월 초 정도까지, 9월 초 또는 9월 중순 요 정도까지 한 2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순전히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매도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LT 백큐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금산 전문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주시네요. 따라서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 더 어렵고 14,000원 혹은 15,000원 요 정도까지 그리고 기간은 2달로 설정을 해서 전략 세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스톡캐스틱 얘기하니까 그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좀 의외였습니다. 사자보이즈님, 주식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사자보이즈 어떻게 노래 한 곡. 아니, 네. 그거 요즘에 그 뭐죠?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그 보이그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이그룹도 있고 주인공네가 걸그룹이죠. 그렇죠. 여성 루미? 3명의 예. 이 걸그룹인데 네. 전 그거 봤는데 왜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아예 모르는데 네. 그 골든 노래 맞습니다. 커버가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인기가 상당하죠. 저는 아예 몰랐는데 그 메인 보컬이 루미가 그렇다면서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전 그 유튜브 주인공 머리 댓글로. 스타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요즘에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는데 네. 노래 커버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조만간 맞아요. 노래 보려고요. 좋아요. 지금 꼼지랑님께서도 루미 조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그래요? 그 3명 그 멤버들 이름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유진 슈 받아요? 언제적 그 SES 아니에요? 예. 우리 제작진 큰일 났네요 이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최신 트렌드를 못 쫓아가시는 거예요? 네, K-pop 데모넌터스 덕분에 그 외국에 있는 한방 관련된 센터들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오, 진짜요? 네, 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네. 한국의 약간 단면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갓 그리고 한방 관련된 그 침 놓는 네. 간판 같은 게 막 나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봤어요. 한국 문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판단이 됐던 게 어떤 한 장면을 그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그 소파 위에 안 앉고 소파를 등에 걸치고 앉아서 바닥에서 먹는. 그게 저는 그 너무 한국인만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네. 너무 당연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잘 녹여내서 K 문화를 잘 전파하는 콘텐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요, 저희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 쿠폰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 건지, 참고로 이걸로 영화관을 가실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내용에, 영화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과연 이 상위는 어떤 업종이 차지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어디다 쓰실 생각 있습니까? 이제 나와요. 3위가 약국병원이었군요. 와, 저는 이거 진짜 오늘 새로 알았어요. 프랜차이즈, 빵집, 카페, 치킨 이런 데보다 교습소, 학원보다도 약국병원을 이용하실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여기가 많다, 여기가 적다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면 여기 가셔도 돼요 라는 측면에서 저희 보기를 좀 준비해 본 거니까요. 네. 약국이나 또 병원에서 조금은 좀 비중 있는 10만 원 안팎의 자금을 좀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걸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1, 2위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다들 생각하셨던 바로 그 파트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순서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의 관심이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그 변화를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태웅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조선과 풍력 그리고 원전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태웅인데요. 오후장 급등하면서 현재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41,8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3위에는 K옥션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옥션도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이닉스 올라왔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고점 14,11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20% 가까운 강세 지속됩니다. 10위에는 KJ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서 양극재 차세대 공정기술 개발 성공과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장중에는 6,9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사이닉 솔루션이 새로 랭크됐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서 5거래일 만에 오늘은 반등 흐름 보입니다. 13위에는 유일 에너테크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레이저 노층 장비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18위에 KBG도 새로 올랐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틀 연속 급등세 보이며 현재 5,000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LG화학이 올라왔습니다. LG화학은 2분기에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양극재와 석유화학 모두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 오늘 장중에는 29만 3천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5% 넘는 강세 보이면서 28만 7천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핑거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핑거 역시 윗꼬리를 달고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유지합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올 상반기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 부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까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조방원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조선과 방산, 원전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조방원의 투자 전략, 이 전망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조선하고
방산하고 원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전 고점 돌파 내지는 전 고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제가 하나만 업종 대표점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있죠. 이게 고점 대비 주가가 상당히 하락이 컸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3일 이평선점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 고점까지는 한번 바라보셔도 돼요. 이 전 고점까지 한번 바라보고 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그거는 다시 가서 한번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은 전 고점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적이요. 얼마만큼 실적이 뛰어난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선이 제가 오늘 제가 밤 8시 30분에 오늘 제가 그 신의 한수를 제가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지난해 2분기가 적자에서 올해 2,600억 흑자예요. LC랜드 미포가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0% 증가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있죠? 140%. 그 다음은 HD 현대중공업이 130%. 그 다음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이 60%.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납니다. 거의 100% 이상 다 상승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도 여러분들 앞전 고점 가까이 또는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방산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제가 항제주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나와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방산. 여러분들 이 방산 있잖아요.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방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와 내년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100만 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항제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효성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항제주에 등극했죠. 다음은 차기항제주가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100% 항제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100% 항제주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실적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제주 지금 주가가 91만 1,000원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초 정도에 항제주에 저는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LIG 넥슨이나 그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 그대로 가져가시면 앞에 내가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볼까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제가 그 조선이나 방산보다도 제가 가장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더 나올 수 있는 종목. 이게 종목이 원전이에요, 원전. 이 원전이 훨씬 더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한자로 쓰는 것은 뜻을 제가 풀이하기 위해서 한자로 쓰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뜻을 우리가 방산이나 그 다음은 조선이나 원전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음식료 업체 마찬가지. 한자를 풀이해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자를 모르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전이라는 것을 한자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원전은요, 앞으로 향후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방산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전 고점 돌파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대한 끌고 나가는 전략. 그리고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주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 보면요. 여러분들 길게 놓고 본다면요. 여러분들 최대한 놓고 본다. 지금 주가가 67,300원이죠.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종목을 찾게 되면요. 그리고 이 원전이라고 하는 섹터는 실적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1년 뒤에 2년 뒤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조선하고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원전 같은 종목군들은 원전은 한번 수주를 받게 되면 그 수주의 매출액이 잡히기까지는 여러분들 보통 한 1년, 2년, 3년, 4년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은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조선과 방산과 원전은 전고점 내지 또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원전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가능할 수 있겠고요. 특히 원전이 아주 강력할 수 있다는 점 힌트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죠. 네. 그리고 게시판에 지금 말미가 되니까 네. IT 종목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ISC나 에이지랜드 등의 종목군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예.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뭐 에로티 베큐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수익 내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들고 계시다가 이제 좀 들썩하니까 신청해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런 관점에서 좀 그렇죠. 급등하는 종목인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신청을 좀 더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서당깨님께서는 실적 시즌에 참 모습이 보여질 때 실적마다 희비가 좀 이 시즌에 좀 엇갈릴 것이다. 주가 흐름에 대한 의견을 한 가지 덧붙여 주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슬슬 또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8933님께서 전화로 신청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한때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또 고생을 하기도 한 바로 그 종목이죠. TCC 스틸입니다. 확실히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38,400원에 10%. 이 38,000원대면 확실히 좀 예전인데 사실 근데 이 고점이 이 종목이 거의 9만 원 근처까지도 갔던 종목이어서 보통은 이렇게 예. 반토막이면은 한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이러는데 그쵸. 1년이 안 되셨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때 매수하셨을 때도 그래 이 정도면 뭐 바닥이지 이랬을 텐데 거기서 더 내려가 버린 겁니다. 현재 주가는 2만 원이 안 되고요. 정말 최근에 바닥을 뭐 벅벅 기어가다가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섭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지만 그래도 6% 넘게 주가 상승하면서 18,000원대까지 올려놨거든요. 이러면 제대로 된 상승의 시작인 건지 잠깐 반등하고 끝날지 알아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TCC 스틸입니다.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8,40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2차 전지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원하는 가격이 38,400원까지 반등을 줄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2차 전지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2차 전지주는 대형주만 제가 보는데 제가 이걸 TCC 스틸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는 2차 전지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LG화학을 보셔야 되고요. LG화학을 보는 이유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화학이잖아요.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 수혜주잖아요. 그죠? LG화학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TCC 스틸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4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이 종목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철강 쪽입니다. 철강의 그런 그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포스코홀딩스는 최대한 가져가면은 50만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삼성 SDI 있죠. 삼성 SDI가 좀 약한 이유가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LG화학은 화학인데 삼성 SDI는 여러분들 마땅히 그죠? 2차 전지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삼성 SDI도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중행주 중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예요. 요 종목이요.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오늘 한 11%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무리가 없어 보이고
이게 나와 있는 TC 스틸은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소행주들은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한번 펼쳐지면은 아마 상승세는 클 수 있으나 현재 지금 이 종목의 그 재무구조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가 거의가 지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선별적인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TCC 스틸이라는 기업 자체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시도가 될 건데요. 제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짧게 보시려면요. 짧게 보시려면은 1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예요. 1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있냐면은 21,500원에 놓여있고요. 이게 짧게 보실 분 이게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려면 얼마까지 가져가셔야 돼? 남바가 받기는 3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까지 한번 보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놓고 보면은 3만원은 가능해 보인다. 짧게 놓고 보면 21,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를 매매할 때는 그 대형주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그냥 포스코 푸챔이나 또는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나와 있는 한번 보세요. TC 스틸이라는 기업 자체가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올해 여러분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8억이에요. 그럼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냐면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PR을 여러분들 10배를 놓고 보면 1000억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PR이 40배 정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TC 스틸이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 재무구조 한번 보세요. 이 재무구조 안 보시는 분이 많으시죠? 재무구조 한번 보시라니까 이 기업의 지금 단기 차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1000억이 넘어가죠.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런 종목을 선택하실 종목을 재무제표나 실적을 잘 보고 그 종목을 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가치가 있든지 주식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주가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장성이 있든지 주가가 엄청나게 싸든지 뭔가 주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자금력이 들어올 만한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가면 3만 원은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DCC 스틸이었습니다.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인데 여기서 다 한 종목으로 손실만해를 꾸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줄여놓고 다른 종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비 쿠폰을 받으면 어디에 쓸 생각이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그 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1위와 2위 바로 공개할게요. 자, 1위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시장과 마트가 압도적인 또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40% 가까이 득표를 받게 됐고요. 2위가 음식점과 식당이었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 얘기 나올 때도 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고기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쓰는 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장 보는데 소소하게 좀 쓰겠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물론 뭐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시는데, 게다가 또 내수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시면서 또 2달 내에 써야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받아놓고서 안 쓰시면 소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비 쿠폰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함께 할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